피곤하다 잘 거야. 어디서 사회생활 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남자가 큰일 하는데 술도 마실 수 있지 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연애자격 대표상담사 박대희입니다. 방금 뭐하고 있었냐면요, 빠르게 찾아오시고 속전속결로 제외하신 분 후기 좀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연락 되게 많이 하시죠. 카톡도 전화도 대화도 다 연락의 수단이고요. 하지만 이 연락이라는 게 텍스트고 음성이다 보니까 오해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게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이 연락이라는 게 이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저희에게 많이 찾아오시는 이유 중 하나가 연락이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연락 문제가 있었어요. 연락 문제로 이별하셨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부터 보고 오시죠. 이분은 실버 플랜을 하셨는데 플랜의 장점을 좀 많이 적어주셨어요. 긴급 상담,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시나리오 변경 등등 잘 적혀있는 후기인 것 같아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 이분 저에게 찾아오시고 딱 2시간 반 만에 제외하셨어요. 상담 시간 동안 알려드린 것들 굉장히 빠르게 복습하시고 체화하시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저에게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해내시는 그런 멋진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락 문제로 이별한 경우 어떻게 제외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연락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SNS나 뭐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연락은 관심의 척도다. 연락을 많이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연락을 잘해야 된다는 합리화를 하기 좋은 말들입니다. 너가 나에게 연락 안 하는 건 관심이 없는 거래. 나 서운해. 힘들어. 그러니까 연락 좀 잘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연락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은 관심을 가진 적은 있나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셨나요? 두 분에게 연락은 어떤 의미였나요? 상대방에겐 또 연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나요? 이런 비슷한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집에서 쉰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유튜브는 보는데 인스타 초록불은 뜨는데 저한테 카톡은 하지 않아요. 서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휴대폰 두 개 씁니까? 인스타 보는 휴대폰 따로 있고 카톡 보는 휴대폰 따로 있나요? 그럼 또 뭐라 할 거잖아. 인스타를 보기 때문에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진 않아. 그 사람에게는 연락을 하는 것은 쉰다의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연락이란 건 그래요. 각자 지니고 있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 이 SNS가 문제인데 게임을 하면서도 연락을 해주는 건 그만큼 너에게 관심이 있는 거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유행했던 불소부터 한창 뜨고 있는 로아 같은 레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휴대폰 볼 시간이 없어요. 또 다른 게임으로 치면 뭐 오버워치나 롤, 그 상황에서 연락을 잘한다?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자주 죽는 거예요. 많이 죽어서 시간이 비는 거예요. 회색 화면이란 말이야. 죽은 시간 동안 카톡을 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한 말들은 아니에요. 이거 영상 보고 연락 잘 안 하시는 분들 영상 들고 가면서 상대방한테 이거 봐라, 난 이래서 연락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아까 말했듯이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연락, 특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쉬는 시간의 개념, 그런 시간대 아마 여러분들이 연락 좀 잘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연락을 바로 잘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사람 연락을 정말 잘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했다? 그럼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너 공부 좀 해 했을 때 여러분들 다 공부하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전교 1등에서 10등 내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유지를 깨야 되는 이유가 뭔데? 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SNS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 내가 너 태그한 거에 그렇게 있었잖아. 우리 연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설득하죠. 그럼 상대방은요? 가만히 당하나요? 그래서는 안 돼. 설득 당하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연락을 겁나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또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가치관의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연락으로 시작했던 싸움이 나중엔 가치관까지 넘어가요. 싸움은 사건, 습관, 가치관, 주변인 점점 확장된다고 정말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풀기 힘들어진다고. 연락도 그렇게 확장되기도 해요. 이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가치관이라는 건 원래 한 사람이 그 가치관에 대해서 스며들 수 없어요. A라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B라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A와 B를 가지고 C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규칙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암묵적으로만 지켜왔습니다. 남자친구니까 해주겠지, 여자친구니까 해주겠지 라면서 암묵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 하나가 연락이죠. 여러분의 상대방이 뭐 심리술사고 타로 마스터고 점성술사고 하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말해줘야 알아요. 이 말이 없이 암묵적으로만 유지되다 보니까 이 암묵적인 관계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생길 때 갈등은 시작돼요. 제가 하는 예시를 얘기해 줄게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보통 연인에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팩트라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는 공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 난 원래 공감을 못해, 그러니까 네가 맞춰.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의 트렌디를 알아주겠지. 미친 소리입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웃고 있거나 행복해하고 있다면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울고 있거나 슬퍼하고 있다면 같이 울어줄 수 있지만 아무 얘기 없이 가만히 있게 된다면 알 수 없다. 그러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어떤 감정인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얘기를 해준다면 그 시간 동안 혹시 나 때문인가 라는 자책과 불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줍니다. 저는 하루에 통화를 한 8시간, 그리고 카톡을 한 100 몇 개씩 해요. 그게 제 직업이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나 카톡을 좋아할까요? 그다지 즐기진 않아요. 그런데 딱 집에 도착해요. 퇴근해서 여자친구한테 피곤하다, 나 잔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많이 피곤한데 오늘은 내가 일찍 자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통화하자,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단순히 피곤하다, 잘 거야, 어디서 사회생활 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남자가 큰일 하는데 술도 마실 수 있지, 미친 소리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연인이기 때문에 라는 암묵적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규칙이 아니라 반드시 명시화된 규칙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연락처럼 예민한 부분들은요, 마치 특정 누군가의 말이 진리인 것 마냥 들고 와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연락을 잘하고 싶은 사람, 연락을 조금은 쉬고 싶은 사람, 둘이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연락하자, 어떤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나누자. 저희 내담자분이 어떻게 재회를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내담자분이 저에게 상담 받기 전에 했던 연락도 아마 여러분이 했던 연락이랑 비슷할 겁니다. 연락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맞추고 이해하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받았던 대답은 나보다 더 연락 잘 되는 사람을 만나라, 혹은 우리는 맞지 않았던 거다,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라, 괜히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뭐 이런 대답을 들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했죠, 새로운 답을 도출해야 되는 것. 연락만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가치관까지 확장된 문제들도 있었을 거고, 그 문제들을 야기했던 감정들도 있었을 겁니다.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연락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과의 연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것만 맞춰주면 재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맞춰주겠다 뭐 해봤자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똑같겠지, 변한 거 없겠지, 서운해하겠지. 연락에서 파생된 감정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연애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연애가 연락을 많이 안 하는 연애는 아니었을 거예요. 연락은 좀 덜 신경 쓰거나 감정 싸움을 하기 싫은 거지, 카톡을, 전화를 안 하려고 연애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다른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락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하나 보고 가다가 다른 거 다 놓칩니다. 서로가 만족할 만한 답을 도출해야 된다는 거,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정말 사소하지만 연인끼리 간과하기 쉬운 연락, 앞으로는 부디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남겨주시던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여기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찬찬히 읽고 의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고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다,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롤러코스터, 이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빙글빙글 돌고 옆으로 흔들리고 해도 여러분들은 튕겨나가거나 떨어지진 않아요. 저희가 롤러코스터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전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박대희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